주택 구매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는 이 대출을 꼭 받으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내 집 마련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요? 이 어떤 집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다음 하게 되는 고민이 바로 대출일 겁니다. 요즘같이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에 평생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에게는 구세주 같은 소식인데요. 오늘은 여태껏 주택을 구입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만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엔 이 대출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집을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드릴 대출은 바로 생애 최초 대출인데요.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자금 대출이죠. 근데 이 정책자금 대출은 소득 요건이나 대출 한도가 까다로워서 웬만한 직장의 맞벌이 부부라면 받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. 자, 일단 이 정책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서민에게 소득이 적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인데요. 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자금 대출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받는 게 물론 좋겠지만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은행 상품을 설명드릴게요. 이 은행에서 취급하는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인데요. 이게 정책자금 대출보다 금리는 높지만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중에 생애 최초로 대출 받는 분들만 받으실 수 있는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대출을 받으려면 LTV, DSR, DTI를 알고 계셔야 이따 설명이 이해가 가실 텐데요. 요거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요 LTV는 집값 대비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이고 대출을 7억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LTV가 70%라고 보면 되는 거죠. 그리고 집값이 10억에 LTV가 뭐 50%다 라고 하면 5억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. 근데 여기서 집값은 내가 거래하는 금액이 아니라 이 KB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시세가 있어요. 그걸 보고 이제 KB 시세라고 하는데요. 여기에 나와 있는 KB 시세를 기준으로 잡습니다. 근데 이건 아파트 시세 잡을 때 얘기고요. 이 KB 시세는 아파트 시세만 나오는데 안 나오는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, 다가구 같은 주택을 살 수도 있잖아요, 여러분들이. 이런 분들은 대출해주는 은행이나 이 보험사에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요. 그럼 그 감정평가사가 현장도 가보고 뭐 부동산도 가보고 이러면서 감정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LTV의 몇 프로냐를 잡아서 대출을 해줍니다. 자, 다음으로 DSR인데요. 이 DSR은 총 부채 상환 비율인데요. 이게 뭐냐 하면은 나의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 그리고 기타 대출의 연간 원금과 이자를 더한 것이 나의 연소득에서 얼마나 내고 있느냐 그 비율을 말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내가 400만원의 월 수입이 있고 DSR 40%가 적용된다고 하면 한 달에 내는 상환액이 총 160만원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. 뭐 연소득으로 본다고 해도 똑같죠. 월 400만원 벌면 연소득이 4,800만원이고 40%인 0.4를 곱하고 뭐 12로 나눠주면 역시 160이 나오니까요. 그리고 DTI라는 것도 있는데요. DSR이 이 DTI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니까요.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. 근데 이거 살짝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DSR과는 다르게 이 주택담보대출을 빼고 나머지 대출 있잖아요. 그 대출에서 원금은 제외하고 이자만 계산됩니다. 자, 요약하자면 DSR은 주담대 포함 모든 원금과 이자로 계산되고요. DTI는 주담대 원리금과 나머지 대출은 이자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DSR을 적용받는 게 DTI보다 더 대출이 적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생애 최초 대출이 무엇인지 보면요. 주택가격이나 연소득의 제한이 없습니다. 대출 한도는 6억이고요. LTV는 80%입니다. DSR은 40%인데요. 이 금융권에서는 50%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상품 이름이 생애 최초 대출은 아니고요. 은행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상담 받으시고 주택 구매 이력이 없다 하면 이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생애 최초로 집을 살 때 어떻게 해야 가장 대출을 잘 써서 합리적으로 사는 걸까요? 내가 이 생애 최초 대출을 최대한 끌어서 집을 사보겠다 라고 한번 해보면은 이 KB 시세를 기준으로 7억 5천쯤 되는 집을 사시면 됩니다. 그럼 대출을 7억 5천에 80%인 6억까지 끌어서 쓸 수 있게 되겠죠? 근데 이 6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아까 설명드린 DSR에서 걸릴 수 있기 때문에
한번 따져봐야 되겠죠. 이 DSR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DSR 계산기를 검색해서 간단하게 해보셔도 되는데요. 계산해보셔서 참고 정도만 하시고 은행 가셔서 직접 심사를 받아봐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DSR이 참 거슬리는데요. 이 DSR 한도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싶으시죠? 제가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. 자, 첫 번째로 이자 상환 방식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다. 이게 왜 좋냐 하면은 처음 1년치 원금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 원리금 균등 방식이 원금 상환 비중이 제일 낮거든요. DSR 계산할 때. 그러니까 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도 있는데 그거보다 원리금 균등을 선택하셔야 첫 1년 원금 비중이 적어지면서 이 DSR을 좀 더 많이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만기를 길게 설정해야 합니다. 기본적인 얘기지만 그래야 월 납입액이 줄어들겠죠. 다음 세 번째로 기존 대출을 빨리 상환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겁니다. 차량 대출이라던가 학자금 대출이라던가 신용대출 같은 기존 대출이 있다면 없애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DSR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. 이 신용대출이나 차량 대출은 대출 기간이 짧기 때문에요. 갖고 있으면 DSR에 불리하거든요. 그래서 처리할 수 있다면 빠르게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. 다음 네 번째로 부부 합산소득으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. 아무래도 부부 합산소득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대출 한도도 늘어나게 되는데요. 이게 그렇구나 이러고 바로 하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. 이게 또 혹시라도 이 와이프나 남편이 나 몰래 대출을 받아놨거나 어디에서 빚을 지고 있다면은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. 이게 소득도 합산이 되는데 이 빚을 지고 있는 이 부채도 합산이 되기 때문에 서로 잘 얘기를 해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럼 만약에 와이프나 남편이 부채가 있다 이런 슬픈 상황이 되었다고 보면요, 방법이 있습니다. 그 부채를 와이프나 남편 한 사람한테 몰아주고 한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겁니다. 이러면 대출 한도가 잘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. 자, 이렇게 오늘 처음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엄청난 혜택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.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나 저에게 제안하고 싶거나 연락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뒀으니까요. 클릭해서 연락처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